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당 행위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이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선 불이익을 받진 않을 듯한데요. 하지만 논란과 파행을 거듭해온 광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 4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을 빚어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 중 9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7월 말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이후 2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겁니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달 초 의원들의 소명을 청취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지난 22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이들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2개월을 포함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서명경고, 기각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무창 의원은 밀실투표로 무소속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외부에는 합의 추대한 것처럼 꾸민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돼 상대적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로 나뉘는데 당직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당내 직책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직 자격정지 이하는 당원 자격정지와는 달리 공천을 받는 데에 불이익을 받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과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9대 의회가 예결위 논란뿐만 아니라 운영이 파행, 부적절한 조례 개정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민주당이 자정하려는 노력을 더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은 제10대 의회 운영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강하게 좀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징계나 이런 과정들이 좀 더 강하게. 민주당 광주시당은 조만간 해당 의원들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수령한 시의원들은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인구 소멸 지역 6곳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당 한 달에 15만 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자체마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마련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 지역 농민과 여성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장흥에서 펼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들이 나서 유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장흥이 가장 낙후되고 그럼 뭐든지 선봉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장흥이라고 하면 꼭 배제를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장흥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소멸 지역 69곳 가운데 6곳을 선정해 오는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 동안 지역민 한 명당 매달 1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국비보조금 사업은 예산 비율이 국비 50%, 도비와 시군비가 50% 수준.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국비 40%에 도비와 군비가 60%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장흥군의 경우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222억 원의 지방비가 필요한데 장흥군 1년 예산의 4% 수준입니다. 여기에 수억 원대의 시스템 구축비나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 수수료 등 추가로 들어가야 할 비용도 전액 군비 부담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 국비 부담이 매우 적다는 것,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남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군을 제외한 강진과 신안, 고흥과 영광 등 14개 인구 소멸 지역이 사실상 모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국비 비율 조정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만든 도시입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혁신도시는 성장이 멈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연구기관인 혁신도시 정책연구원이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균형 발전의 숨통을 되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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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까지 공공기관 150여 곳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모두 마쳤지만 인구 유입은 전체 25만 명에 그치는 등 사실상 발전은 멈춘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도시 고립은 가속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균형 발전의 심장은 바로 혁신 도시입니다. 그러나 첫 삽을 뜬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의 평가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연구원은 전국 혁신도시의 상생지수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도시의 상생지수는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혁신도시를 평가한 지수를 말합니다. 세 가지 부문이 있는데요. 먼저 경제와 인구 등 성장 부문이 200점, 주거와 교통, 의료 등 활력 부문이 300점, 지자체 기관 등의 협력 부분이 500점으로 모두 1000점 만점입니다. 이에 따른 등급도 매겨집니다. 경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종 국가 통계를 바탕으로 평가한 지표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3개 항목에서 681점을 받아 B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9개 혁신도시는 모두 C등급 이하입니다. 상위 점수인 S와 A등급을 받은 혁신도시는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기관 유치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며 지자체와 이전 기관 간 협력이 사실상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성적표입니다. 혁신도시 정책연구원은 해법으로 각 혁신도시의 연관기관을 밀집시켜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전담기구 신설,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노력 등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유골을 화장했는데 유골 대신 흙이 섞여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흙인지 아닌지 감정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당사자는 명절을 앞두고 부모의 유골이 사라졌다며 조상볼 낯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임성환 씨는 화순에 있는 부모와 조부모의 묘를 옮기기 위해 장례업을 하는 가까운 친척에게 화장을 부탁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받은 유골함을 묻기 전 마지막으로 유골함을 열어본 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골함의 3분의 2가 흙으로 보이는 물질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히 흙입니다. 같은데. 죽을 심정입니다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됩니다 지금. 임 씨는 유골함에 든 것이 흙인지 흙이 맞다면 유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수사해달라며 해당 친척을 유골 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달간의 수사 끝에 화순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골을 은닉해서 얻을 이익이 없고 유골함에 든 물질이 흙이라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골함에 든 게 무엇인지 확인할 감정조차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다 보니 임 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수 의뢰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하고 내가 국가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속아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잘라버리더라고요. 이에 대해 화순경찰은 흙인지 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임 씨가 경찰 수사에 불복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 일부가 부품사 파업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전체 3개 공장 중 하루 1000여 대를 생산하는 1, 2 공장이 오늘 오후부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현대모비스의 자회사 노조가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한 영향으로 교섭에 진전이 없다면 당분간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기아차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5월 16일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설비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3공장 공장장 등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토랜드 광주 대표이사와 공장 총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